안녕하십니까. 아까 남자와 여자가 힘의 차이가 왜 날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성경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푸는 거니까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저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100kg가 나가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쳐요. 남자가 똑같이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습니다. 씨름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누가 이길까요? 네, 남자가 이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체중도 똑같고 키도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적, 즉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혈액에, 즉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있죠. 이게 똑같은 적혈구 같이 보이지만 남자가 5를 나르면 여자는 4개밖에 나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5대 4죠. 산소의 운반 능력이 5대 4로 다르다는 말은 다른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와 비교를 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자동차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5000cc와 4000cc의 차가 다르죠. 배기량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5000cc와 4000cc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쓰이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발전소. 이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스프리트를 만들어낼 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체 구조가. 우리가 밥을 왜 먹죠? 밥을 먹는 이유도 바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숨을 왜 쉬죠? 숨을 쉬는 건 역시 바로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당으로 만들어져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숨을 쉬는 것도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면 그 산소를 운반해 가야 됩니다. 산소는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죠.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적당할 때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 이산화탄소를 또 바깥으로 갖다 버리고 다시 숨을 쉬고 또 갖다 집어넣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바로 생명의 연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자에게 이렇게 산소 운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까요? 저는 이거는 예담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창세기 용암 좀 보여드릴까요? 용암 잠깐 보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여자에게 이렇게
고통을 벌을 주셨죠. 무슨 벌을 주셨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네 임신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아마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임신을 하더라도 고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가 봐요. 쉽게 나았는가 봐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로서 여성에게는 임신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또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지배한다면 여기에 지배하려면 또 힘이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면도 있는데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먹어서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땅을 저주를 하셨어요.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고통 중에서 고생을 하면서 먹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옛날에는 가만히 놀아도 먹을 것이 절비하게 많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고통 중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또 19절은 23절에는 뭐라 했죠? 에덴 동산을 내쫓으시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경작하게, 다 마찬가지죠. 경작하는 거나 땀을 흘리는 거나 이 전부 다 뭐죠? 바로 힘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임신 고통을 주는 대신에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려면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면은 고생을 하기가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대신에 그만큼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아마 20%를 더 설계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현재 밝혀진 과학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이 내용과 결부를 시켜볼 때, 그 힘도 좀 부족한데 아기 낳는 고통까지 거기다가 또 힘까지 적게 준다면은 남자에게 적게 주면서 농사 짓고 벌어먹이라, 가족을 벌어먹이라 그런다면 상당히 참 불공평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 임신의 고통을 내주실 뿐만 보셨고,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땀을 흘리도록 해야 되니까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스프리트,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똑같이 피가 움직여도 20% 정도를 더 줌으로써 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기량이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한자를 좀 보면은 요 방금 에덴 동산 요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열십자 있죠. 안에 열십자에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4방향으로 흘러간 모양을 그림 문자로 만든 것이 열십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이제 원래는 동그랗죠. 동그랗었는데 지금은 모양 좋게 네모로 고쳤지만 원래는 에덴 동산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울타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쳤다가 지금은 네모로 쳤죠. 그래서 밭전자, 그런데 사실은 밭전자가 아니고 에덴 동산 전자입니다. 동산 전자. 거기다 동산 밖에다가 밖에서 힘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사내 남자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힘을 써야 되니까 남자다, 그렇게 만든 거. 이것만 봐도 20%의 산소 운반 능력이 더 많다. 남자와 여자는 5대 4라는 얘기죠. 이거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동차로 비하면 아까 설명했던 거죠. 배기량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같은 키와 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20% 정도의 배기량의 차이나 힘의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여성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생명공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이 칼슘도요, 남자가 100이라고 할 때 여자는 70 정도밖에는 타고나지 않았어요. 대신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주셔가지고 뼈를, 우리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뼈를 갖다 보호해줘서 우리가 피로할 때, 피로 풀 때 칼슘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뼛속에다 다 보호를 해주고 이 아이를 낳아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보호해준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출돼가지고 뼈를 갖다 딱 칼슘을 지켜줍니다. 미네랄을. 그런데 이제 아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일 더 없죠. 다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폐경이 딱 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딱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피로 푸는 데도 쓰고 매일매일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사용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데도 쓰고 하라고 적시적시 칼슘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제는 그때 젊을 때는 보호를 해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해줄 필요가 의무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자들도 폐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칼슘이 혈액을 정화시키고 또 신경을 갖다 전달시키는 전달 물질을 조정해주는 역할, 또 세포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에 칼슘 이온이 들어가면은 근육이 딱 수축되고 빠져나오면은 이완되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운동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도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 힘이 그때부터 이제 또 힘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생명과학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이온 칼슘도 설명하자면 긴데요. 요 칼슘은 돌멩이고 돌이나 똑같아. 바로 스케질이죠, 그죠? 근데 이온 플러스 전기에 이온이 딱 붙음과 동시에 여기 다리가 두 개가 붙으면 잘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것이 알아서 착착착착 쫓아다니고 다리가 두 개니까 요 한 개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으면서 여분이 있죠. 이 남는 잉여량은 독소를 해독시키기도 하고 다른 찌꺼기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갖고 몸 밖으로 갖다 버리기도 하는 청소 작업도 해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데도 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너무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요 남자와 여자의 힘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 요거에 대한 답변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주 재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할 때 목적에 따라서 여자는 칼슘이 70개를 주는 반면에 뼈를 보호해 주다가 주는데 남자는 저렇게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필요할 때 빨리빨리 또 쓰라고 칼슘을 100을 줬어요. 여자는 70개를 줍니다. 이 불공평할 것 같지만은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자는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당연히 칼슘도 많이 주고 적혈구의 운반 능력도 20%는 더 주셨구나. 아주 공평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주 이렇게 보면 성경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체 공학적으로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여성들을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여유도 생기고 우리 남자들 아주 아주 재밌으시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면 제가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